네, 강남을 대표하는 재건축 아파트 어딘지 다 아시죠? 바로 대치동에 있는 음아파트입니다. 이 대치동 음아파트는요, 정말 여러 우여곡절 겪고 재건축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가끔 경매나 공매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고 공매로 또 입찰을 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음아파트가 공매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자, 이 물거래는 권리관계하고 이 물건의 가장 또 최대 이슈, 여기 투기과열지구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은 실거주해야 되고요. 또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일정 단계 이후에는 조합원지 승계도 안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잘 검토를 하셔야겠죠? 함께 대치동 음마파트 공매물건 권리분석 해보도록 할까요? 자, 물건 보시면은 관리번호 2024 0325-001 대치동 음마아파트입니다. 12층이고요. 그리고 압류재산입니다.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물건이라 보시면 되고요. 감정가는 27억 7천, 일반 경쟁 최고가 방식입니다. 네, 입찰 회차 정보 보시면은요. 이때 1차 때는 유찰이 되고요. 촬영일 기준으로 해서 6월 17일에서 19일 날 24억 9,300에 입찰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10%씩 차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이때 낙찰될 수도 있고 이때 낙찰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을 잘 하셔야죠. 어쨌든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다가오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4억 9,300에 입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 정보 보시면은요. 저층이 25억, 그리고 중층 매물가 한번 보시면요. 네, 4층 정도, 5층 정도 되면 26억 정도 하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음아파트가 요즘 약간 이제 가격이 최고점 대비 약간 떨어지다 보니까 이 금액도 약간 애매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이제 시세만 보고서는 더 유찰될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이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도 심도 있게 권리 분석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요,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치동 같은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아쉽게도 1년 연장이 됐습니다. 6월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2025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주거용 부동산은 2년의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 등의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특례 돼 있고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요 제11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고 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수용,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네, 그와 관련돼서 시행령 보시면 법 14조 2항 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에 관한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공유재산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바로 여기 12호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 또는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 이게 바로 공매로 매각하는 물건 중 압류재산 말하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를 여러분이 낙찰 받으시게 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와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해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으로 인해서 매각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아파트 요 압류재산으로 낙찰 받으시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좋은 장점이죠. 음아파트 같은 경우는 노후가 굉장히 심해서 실거주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이 음아파트의 두 번째 포인트,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투기 과열지구에서 이 부분이 규제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함께 보도록 할까요? 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9조 보시면 2항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후라고 되어 있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돼 있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조합 설립인가 후에 양수받게 되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해서 현금 청산됩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음아파트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기본계획 수립되고 2010년도 3월 달에 안전이단 네, 통과된 후에 정말 거의 13년 만에 2023년도 6월 9월 26일 날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죠. 따라서 음아파트의 경우에는 조합원지 승계가 금지가 되고 있죠. 양도인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7호 보시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시행령 37조 3항 보시면 법 39조 2항 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중 5호 보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나오는 건 공매가 될 거고요. 금융기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나오는 거는 경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지 승계가 돼요. 따라서 해당 대치동 음마파트의 경우에는 조세 체납으로 인해 매각하는 압류資産이기 때문에 조합원지 승계가 되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권리분석을 해봐야죠. 마지막. 자, 권리분석 해봐야 됩니다. 이 재산명세서는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전입자가 세 세대가 전입이 되어 있어요. 최임윤 씨. 근데 배분 요구한 임차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은 삼성세무서에는 2024년도 2월 23일. 이게 말소 기준인데 요 임차인들의 전입일자가 모두 빨라요. 등기부등본 보시면 이게 상속받은 거예요. 둘이 최기모 씨, 미합중국인 임성모 씨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 전입제도 확인서를 보시면 임성모 씨는 여기 동거인. 그러니까 상속받은 소유자하고 최모 씨하고는 이렇게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건데 이 둘은 직계가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거인으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이 홍복 모 씨는 이제 사망한 전소유자. 그래서 말소된 거니까 이분은 권리보호석 대상이 아니고요. 최세 모 씨와 윤성 모 씨 이 전입이 모두 말소 기준보다 빨라요. 예, 특히 이 최세 모 씨는 1988년도 최초 전입자. 예. 근데 보시면 요 임성모 씨하고 최초 전입이 똑같죠? 아마도 임성모 씨하고 이 최세모 씨하고는 모종의 뭐 친인척 관계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최세모 씨의 가족 구성원 중 누가 이 임성모 씨와 같은 날 전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세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배분 요구하지 않은 이 두 세대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증금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이 대치동 음아파트 압류주산 공매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죠. 토지거래 허가 받지 않아도 되니까. 자, 두 번째는 투기과열지구내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 단지지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공매이기 때문에 지금도 낙찰받으면 조합원 승계가 된다는 거죠. 다만 현재 전입신고되어 있는 두 세대가 말소 기준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데 배분 요구하지 않아서 뭐 소유자 친인척이고 보증금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대출이 어렵습니다. 말소 기준보다 전이 빠른 사람이 배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찰받으시면 대출이 거의 어렵다 보셔야 되고 또 하나 보증금 있는 실제 임차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증금도 인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어때요? 좀 어려우셨나요? 네. 이 세상에 쉽게 돈 번 일이 없죠? 공부하셔야 돼요. 저희 PLED 원격 평생교육원에서는요, 6월 18일 날 온라인을 통해서 공매를 공부할 수 있는 라이브 수업을 개강할 겁니다. 홈페이지는 옥섭입니다. 아래 링크 올려드릴 텐데 저희 옥섭 홈페이지에 가시면 팝업 창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오미동매 12기 온라인 수업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날, 특히 화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실시간으로 저하고 공매를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공매로 매각되는 다양한 재산의 종류들 알아보고요. 절차도 알아보고요. 공매하면 명도가 어렵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이 공매의 비밀 저랑 알아보시게 되면 굉장히 쉬운 물건들도 많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와 같은 권리관계 있는 물건들도 직접 여러분이 권리 분석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6월 18일
첫날은 6시 40분에 개강하니까 개강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강 신청해 주시면 저하고 라이브 방식으로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보통 녹화된 영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굉장히 저하고 재밌게 생동감 있는 수업을 즐기실 수 있고요. 궁금한 사항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수업이 끝나면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 복습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온라인 수업 꼭 신청해서 공매 이번에 확실하게 마스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카페 회원 또 기수강생분들은 할인 혜택도 적용해드리고 있으니까 수강 신청하실 때 할인 쿠폰 통해서 할인된 금액으로 수강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